Good afternoon, everyone, and welcome.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My name is Urmila Venugopalan, and I am the President and Managing Director of the Motion Picture Association overseeing the Asia Pacific region. On behalf of Gail McKinnon, our Global Policy Chief, who's visiting from Washington, D.C., our Managing Director and Head of our Korea office, Bo San, our partner, Kofic, our incredible panelists, and our moderator,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and thank you for being part of this important conversation on AI and filmmaking. We wanted to have this conversation here, specifically at Busan, because we do believe that this is the right context, this is the right environment to explore how AI is intersecting and shaping the art, the craft, and the business of storytelling. Our industry has always embraced new technologies. Ever since the Motion Picture Association was created over 100 years ago, and it's important to view AI in this historical context. It's equally important to emphasize that if used responsibly, we do believe that it can be a critical tool to help creators enhance the frontiers, push the frontiers of storytelling, enhance their craft, and enrich the audience experience. And with that, I'd like to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once again. And I'd like to hand over to our incredible moderator, Sohee Kim of Bloomberg. Sohee, I'm a huge fan of your work. You're one of the leading business entertainment reporters in the region. And thank you so much for lending us your time and your expertise.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다 잡으셨죠?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I in Filmmaking 세미나 진행을 맡은 블룸버그 에이시아 엔터테인먼트 특파원 김소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MPA와 영진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히 AI 기술만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화라는 예술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그 미래를 함께 상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행사 진행 안내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VFX 발전을 선도해오신 1세대 슈퍼바이저, 넷플릭스의 화제작 지금 우리 학교는 스위트홈을 비롯해 최근 파묘, 좀비 딸 등 많은 작품의 시각 효과를 책임지신 웨스트월드의 손승연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단편문학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남기고 계신 연필로 명상하기 스튜디오의 안재훈 감독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AI 제작 영화로 국제영화제 수상을 휩쓸고 계신 분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계신 영화계의 신성, AI 토니아의 김민정 감독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사랑한 애니메이션 아이스 에이지와 리오의 디렉터이자 현재는 라이브 액션 영화로 스토리텔링을 이어가고 계신 카를로스 살다니아 감독님. 네, 첫 무독제 참석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크게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손승연 대표님의 발제 후에 각 패널분들의 AI 활용 사례를 알아보고 이어서 영화 제작 현장에서 체감하는 AI의 이점과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와 비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션에는 공개되는 시연 영상들이 있는데요. 현장 한정으로만 공개될 예정이오니 촬영이나 외부 반출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미나의 포문을 열어주실 손승연 대표님 먼저 네, 발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스트월드 대표 손승연입니다. 웨스트월드는 한국 영화, 드라마의 시각효과를 이제 담당하고 있고 책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시각효과 회사는 지금 현재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애된 시간은 한 15분 정도이기 때문에 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웨스트월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웨스트월드는 19년도부터 좀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3명이 시작해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잘 성장한 거 맞지 똑같이 저희 회사도 지금 한 260명 정도 임직원이 실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첫 번째 한국에서 캐마라벨 작품이 시각효과를 좀 많이 썼던 영화고요. 거기에 참여하게 돼서 현재까지 한 36년 정도 VFX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늘 똑같이 어떻게 하면 더 사실적으로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AI 툴을 이용해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스타에서 참여했던 작품들이고요. 본의 아니게 넷플릭스 쇼가 좀 많은 것은 저희가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VFX의 어떤 미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지금까지 웨스트월드가 작품에서 사용했던 장면들의 비포 애프터 장면을 보겠습니다. 감상하겠습니다.
웨스트월드는 시각 효과를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신 저희랑 같이 회사 안에서 컬러 컬렉션을 할 수 있는 GI 부서랑 편집, 여러 가지 이제 같은 구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AI 클의 제일 큰 과제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아웃풋을 필름에서 혹은 그걸 OTT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낼 수 있는지가 제일 위에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곳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웨스트월드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뭐 정부라든지 정부 기관에서는 최종적으로 AI 툴을 사용한 이미지를 실제로 관객들에게도 볼 수 있는 품질을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웨스트월드가 하는 작품의 이 상업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개봉을 하거나 방송하기 전까지는 보안 때문에 외부에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부에 폐쇄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스토리지에서 서버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 늘 하루아침에 늘 발전하는 AI 어떤 툴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생성한 AI 중에 컴픽 UI라는 프로그램을 좀 내부에 API를 내부에 접목시켜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우 복잡한 파이프라인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제 작업에 적극적으로 쓰진 못하고요. 내부의 R&D 팀이 검증을 통하고 거기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어떻게 보면 되게 소극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퀄리티거든요. 마지막 아웃풋의 퀄리티. 근데 AI 도구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은 원래 원본도 바꿔버리는 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원본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어떤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가 EXR이든지 DPX 같은 포맷,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해상도 퀄리티의 포맷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촬영이 3개월에서 6개월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계절을 바꾸는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찍고 여름을 바꾸거나 여름에 찍고 겨울로 바꿔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아티스트가 제일 신선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이지 않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의 이쪽 분야에 대한 꿈을 조금씩 작게 만드는데 저희는 이 AI를 통해서 조금 더 작업자들, 아티스트들이 이런 단순 반복되는 일들은 좀 줄여주고 조금 더 남는 시간에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좀 많이 관점을 두고 작업을 합니다. 이 작품은 실제로 AI를 통해서 작품을 결과물을 내진 않았지만 저희가 실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낸 결과물을 똑같이 AI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과연 AI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내부에서 지금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좀 눈을 좀 세팅하고 찍었어야 되는데 가끔은 한국에서 현장에서는 저렇게 눈을 아예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것은 너무 급하게 섭외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팅을 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눈이 온 상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이제 VFX 팀, 후반에 남아있는 VFX 팀이 마지막 해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이 참여를 하게 돼요. 좋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티스트는 너무 힘들어하죠. 이게 왜 우리가 일을 할까? 그냥 눈 온나 찍으면 안 될까라는 고민을 하죠.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AI를 또 통해서 조금 더 이 감정의 소모를 줄여주는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왼쪽이 저희가 전통적인 기존의 방식대로 그리고 아웃풋이 실제로 영화에 쓰였던 장면이고요. 오른쪽이 AI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쓸 수 없었던 이유는 미세하게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게 가능성을 이제 본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작업을 한 메이킹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프라는 프로그램은 합성 프로그램이고요. 이 합성 프로그램 툴에 저희가 이제 AI의 그리고 플러그인 형태로 넣어서 아티스트들이 세세하게 고민하면서 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넓은 브러쉬로 필요한 부분을 드로잉을 하게 되면 눈이 내린 것처럼 표현되는 작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저 장면에서 AI한테 학습시킨 거는 바닥에 쌓인 눈의 형태와 여기에 있는 눈의 형태, 그리고 처막 끝에 부드러운 형태로 내린다는 이거를 학습을 시키면 작업자가 브러쉬를 부어주면 우리가 목표를 봤던 눈의 장면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아티스트는 조금 더 덜 고민하고 부담 없이 이 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향후에는 좀 더 자동화되겠지만 지금은 아직도 아티스트가 최종 결정을 하고 개입을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비다리라는 작품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장면이고요. 이게 원본 이미지입니다. 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나무는 저렇게 파랗기 때문에 관객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구조화되는 장면이어서 저 눈도 소나무에 내리게 하는 감독님의 어떤 니즈가 있어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AI를 통해서 만든 거고요. 자세히 보면 이게 극장에서 필름으로 큰 화면으로 보게 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나무 부분이 되게 많이 떨려요. 결국은 못 쓰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실제로 결과물이에요. 극장에 상영됐던 결과물 플레이트고요. 오른쪽은 저희 누크라는 프로그램의 카피캣이라는 또 AI 툴이 붙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지적했듯이 미세한 부분들이 아직 저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요. 왼쪽이 원래 되게 목표 이 장면이고요. 오른쪽들이 많은 훈련들을 했어요. 그러면 훈련을 많이 할수록 근접해 가긴 하지만 어느 일정 20만, 30만 트레인을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결과물은. 하지만 아직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은 안 나온다가 이제 저희 VFX 쪽 결과물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간판을 바꾸는 작업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능성을 좀 계속 타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작품에는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저희들의 피드백, 웨스트월드 같은 VFX 업체들의 피드백을 받으면 좀 더 좋은 보완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AI 발전은 결국 어떤 우리가 원하는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에도 도움이 되지만 아티스트들에 대한 아까 좀 심리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좀 그런 바람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성형 이미지에만 우리가 포커싱을 하고 있지만 웨스트월드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도 지금 AI를 좀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웨스트월드 같이 오래된 회사들은 좋은 자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다음 작품에도 사용하는데 매번 아티스트가 그 필요한 소스를 골라서 쓰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앞쪽에 있는 부분 혹은 본인들이 아는 부분만 갖다 쓰게 되는데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장면을 우리가 작업할 장면을 인풋에 넣으면 AI가 분석해서 이 장면에 맞는 소스들을 이제 찾는 거죠. 그 라이트 방향이 맞거나 그리고 실제 적용된 부분의 사이즈에 맞는 연기 사이즈 이런 부분들을 프리셋처럼 초반에 찾아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소스 중에서도 제일 근접한 것들 찾아주기만 하더라도 아티스트가 조금 더 그런 부분의 시간을 줄이고 좀 더 창의적인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AI 툴을 이용해서 준비 중입니다. 또한 이게 쇼폼 포맷인데요. 쇼폼이라는 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소콤도 되게 브레이텍스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물 촬영은 저도 현장에서 늘 찍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동물들이 연기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무수하게 반복을 해요. 그 드론사에서 미리 훈련도 몇 개월 동안 하지만 현장에 오면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연기를 못하고 마찬가지로 동물들, 강아지들도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지만 계속 반복하는 거 많이 힘들어합니다. 결과적으로 윤리적인 면에서 강아지들도 이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AI 같은 툴을 웨스트월드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R&D 하는 부분은 이 동물 촬영 쪽에 좀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적어도 이 동물 같은 경우는 또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좀 더 완벽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면 현장에서도 좀 더 즐거운 촬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되고 건강하게 만든 작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속 AI 툴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티스트들이 계속 개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AI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에서 우리한테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도 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웨스트월드가 초반에 이 AI 툴을 잘 사용하기 전에 R&D 했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저희가 R&D 했던 거는 제일 어렵다는 그 당시에 지금은 또 많이 또 바뀌죠. 왜냐면 항상 우리가 AI를 지금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AI 프로그램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만들었던 퀄리티가 달라져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그림이 되더라고요. 15분 안에 초반에 시작했던 엄마 얼굴이 후반에 엄마 얼굴이 달라져요. 그게 우리가 프롬프트 잘못 쓴 게 아니고 AI 툴이 우리 모르게 너무 발전하면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참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내일 또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늘 이제 도전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만든 R&D고요. 이거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를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프롬프트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AI한테 참새가 날아다닌다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써서 만든 영상인데요. 우리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이제 테스트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AI 비디오로 만들기도 하고 텍스트로 만들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저를 개별적으로 컨트롤 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려면 우리가 레이아웃을 좀 만들어야 되고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처음부터 이제 이미지를 3D 만들고 그 디테일이 떨어지지만 원하는 장소에 저 새를 배치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개입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이아웃에 이 3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함새가 날아가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초반에 조금 더 레이아웃에 관여를 하고 그 대신 그 관여할 때는 또 이렇게 텍스트보다는 실제로 3D 모델을 만들어서 배치를 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AI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치해서 구도도 짜고 그러면 폼지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넓은 샷을 만들 때도 AI가 좀 알아서 넓게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그림들을 잘 그리고 시간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AI 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아티스트들 그리고 사용자가 본인의 주관에 맞춰서 적극적 개입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잘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 툴을 사용해서 얼마나 잘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포커싱을 한다면 아까처럼 여러 파트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파트에서도 되게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웨스트월드는 현재 이렇게 중계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시간이 많지 못해서 많이 못 내겠지만
버처 프로덕션에서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기회에 혹시 시간이 허락된다면 또 이런 과제를 가지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화에 몰입하다 보면 매 장면이 자연스러워서 이제 이러한 기술이 쓰였다는 것조차 잊게 되곤 합니다. 비하인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세계가 스크린에 펼쳐질지 더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공통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AI 기술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소개와 함께 말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특별히 감독님들께서 영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안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감독님 영상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운이 좋아서 애니메이션을 아예 첫 번째 셀 애니메이션일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게 됐는데요. 근데 근래에 와서 좀 애니메이션이 어떤 기간이라든지 제작 여러 가지에 있어서 한계를 조금 느꼈었는데 AI라는 도구가 생겨서 오히려 요새 조금 더 신나고 재미있게 애니메이션을 하는 계기를 받고 있으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 감독님 영상 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 years, executive producer. From A to Z, I led it all. Now with my chatbot dream team, here's what I create with AI. Close my eyes and I can see a world that's waiting up for me, that I call my own. Through the dark, through the door, through where no one's been before, but it feels like home. They can say it all sounds crazy. They can say I've lost my mind. I don't care, so call me crazy. We can live in a world that we design. 'Cause every night I lie in bed, the brightest colors fill my head. A million dreams are keeping me
There's a house we can build. Every room inside is filled with things from far away. Special things I compile, each one there to make you smile on a rainy day. They can say it all sounds crazy. They can say we've lost our minds. I don't care if they call us crazy. Run away to a world that we design. Every night I lie in bed, the brightest colors fill my head, a million dreams keeping me awake. What the world could be, a vision of the one I see. A million dreams is all it's gonna take. Every night I lie in bed, the brightest colors fill my head. A million dreams are keeping me. Dreams for the world we're gonna make. 네, 저는 그야말로 AI로 정말 100만 개의 꿈을 이루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요즘 AI를 활용하는 방법은 저의 하루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한테는 13개의 챗봇 드림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 저는 저에게 최적화된 챗 GPT로 이제 만든 챗봇들이 있고요. 각각 업무 분장이 다 돼 있는데, 현재는 조금 달라진 게 제가 13개의 챗봇을 또 하나로 통합해서 약간 에이전트 개념의 정말 올인원 솔루션 챗봇과 대화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약간 릴레이션십으로 비유를 하자면 처음에는 서로를 이제 알아가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오래된 부부 같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잘 알아듣지 못할 텐데 최소한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사이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암호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활용하는 방식은 제가 기승전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AI가 결말을 과연 맞출 수 있는지 약간 시뮬레이터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주는 그 결말을 제가 안 쓰는 방향으로 네, 그 반대의 그 결과를 그래서 오히려 AI가 주는 결과가 얼마나 예측 가능한가, 내 시나리오를 얘가 과연 알아맞힐 수 있을까, 어떤 청중의 그 테스트, 어디언스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주는 결과물, 예측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얘가 주는 답변을 보고 쓰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를로스 감독님의 영상 먼저 보고, 네, 이어가겠습니다. 올왔다. Everybody loves samba. I like the samba rhythm you feel in your heart. I'm the samba master. Beauty and love, what more could you want? Fantasy can be
Yeah, for me, AI is new, like everybody else. I haven't broadly used it, but I'm starting to experiment with the possibilities of AI. But throughout my animation career, that was never possible. And now the possibilities are emerging, and it's very interesting to see what could come out of it. And I think in my head, what comes into mind is still the question, what's the best use of it? And how can I make it work for me and not need to work for AI, And how can I make that part of my creative process without losing my creativity? So I think that's always the question that I ask. And it's very impressive every day that we look at the new tools and the impressive work that has been made. We only know that from now on it's just going to get more impressive, better, more powerful, and we'll have more resources.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 question that I ask, until when and how can we still as artists continue to feel motivated and creatively involved in the process? So I think that as directors or creators, we are the boss. We have to make the choices, and AI will work for us to make it better if they can. But still, that is the big question,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AI의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 감독님께서 이제 긴장해져가지고 이제 영웅본색 자랑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앞에서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 과정에서 이제 영웅본색을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바꾸면서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고도 말씀해주셨고 좀 다양한 AI 활용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실험해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통 핸드 드로잉 방식과 비교했을 때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작업을 할 때 이제 의외성이라는 게 약간 창작성이랑 이어지는 게 있어서 그 의외성을 갖다가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사람이 할 때에는 그 의외성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서로 사람과 사람을 비교도 하고 각자가 들이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조금 시원하게 결정을 잘 못하고 그 시간 포함해서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AI를 활용하면서는 그런 의외성의 폭도 너무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한 것을 갖다가 스태프들하고 같이 편하게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들이 또 놀라운 변화인 것 같고요. 가장 큰 장점은 스태프들하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가면서 작업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를 지금 보면은 애니메이션은 약간 세공을 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에 저도 한 인물을 그리기 위해서 너무 다양하게 세공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주일 만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만정지어서 예쁘다 안 예쁘다 어울린다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AI를 활용할 때에는 마치 배우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기초적인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는 매번 한 작품만 하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견고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AI를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 스텝이 굉장히 늘어나서 중심되는 스텝들이 각자가 조금 다양한 것들을 뽑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어진 것 같고요. 또 한국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제작 비용도 그렇지만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많은 실사 영화의 유능한 기획자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한번 애니메이션에 적용이 되면은 그 결과물이 막 3년, 4년씩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또 3년, 4년에 걸쳐서 나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확인하고 볼 수 있는 토론의 과정이 철저하게 이제 비밀에 붙여진 다음에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보여지게 되니까 다시 돌이켜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이 또 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AI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미리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장점, 그리고 제작 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는데,
제작 기간은 프리프로의 단점과 메인 프로 프로덕션의 기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지금 프리프로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프로덕션에서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춰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 영혼 분석이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실사로 있는 작품이 있다라는 거, 그걸로 저희가 끊임없이 애니메이션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근데 그 순간에 한 6개월 전부터 AI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이것들이 뭐랄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돼서 저희 스튜디오에는 영웅 본색이 기존 작품과는 다르게 어떤 상업적 목표에 도달하는 첫걸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의 그런 접목과 또 결과를 보여지는 굉장히 특이한 프로젝트로다가 스튜디오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걸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너무 뭐랄까 좋은 기준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걸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비교까지 할 수 있고 대안이 될 수 있을 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저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다른 감독님들 작품들도 보면서 또 그런 기준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카를로스 감독님께서도 애니메이션 영화를 오래 하셔서 좀 동감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현재는 실사 영화를 준비 중이시고,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과 이제 실사 영화 간의 이제 두 장르의 이제 AI 활용 방식에 뭐 어떠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를 빌어서 AI 촬영 및 편집 기술 중에 이제 공유하실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I for me is a novelty. I'm starting gradually. I'm very interested, and as I talk to directors and creators that are able to work a lot with AI, I find it very interesting and very intriguing how you can use as a great tool to do work, better work, and to do work faster, which is always comes down to time, budget, and resources, which is always the bottleneck of a lot of the creative process as well. I've been using very timidly like the AI process because I only use when I really need to find a solution that I don't have. Similar to the way some of the presentations for example, sometimes we didn't shoot a shot, or sometimes we shoot a shot in a different environment that we need to change, and AI is being proven to help some of the process, or at least allow us to visualize or pre-visualize something that we want to achieve for later, do the real special effects. So it saves time, I think, for me personally, it saves time into preparation and pre-visualization of shots in preparation for it. It hasn't yet solved the problems because we have problem with high resolution, quality, and consistency. But I think that's a matter of time. I believe that is a matter of time for things to get better, and we have to learn. We have to use this as a partner in the creative process for many reasons, And for animation, I see very good progress on using storyboards, using line drawings or references and consistency of characters. That's been very promising for that. I still think that at the end of the day, the full acting and the personal touch that each animator can contribute to it still very important and very much needed for the process to feel good. But AI could be a great tool for example, to put animatics and reels together very fast so you can watch the movie. Even if you have to reanimate everything from that point, it's still a very fast way of seeing what you need or showing what you want the team to see, and become a very efficient tool of trying to get faster creatively to where you need to go to. So that's my experience. But I still think that, you guys are way ahead of my experience with AI. So I think it's incredible, the progress that's being made.
네, 김 감독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작뿐만이 아니라 기획에서부터 이제 1인 스튜디오로서 기획, 제작, 총괄 모든 것들을 이제 또 맡아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어떻게 보면 외로움보다는 더 편리함을 느끼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어떤 면에서 좀 새로운 제작 모델이 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고, 이제 같이 협업하고 있는 뭐 테크 회사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도 같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AI를 하기 이전에 굉장히 큰 조직에서 많이 일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KBS 10년차 PD였는데, 군중 속에서 굉장히 외로웠어요. 네, 더 많은 사람들과 일할수록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보면, 제 머릿속에 너무 확실한 비전이 있는데, 제가 타협을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 제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그걸 제가 강요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은 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10년 차 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AI가 등장을 했고, 네, AI와 이제 제가 가장 달라진 점은 저는 멀티버스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의 가장 큰 장점은, 국경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KBS에서 근무를 할 때보다 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고, 또 직업도 제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제가 사실 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런 완전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모든 영역에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니까 애니메이션도 하고 있고, 특히 음악도 AI를 활용해서 생성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정말 국경 없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AI가 정말 고정관념을 깨는 어떤 틀이라고 생각해서 절 외롭고요. 네, 그리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AI, 네, 오픈 AI와 루마 AI, 그리고 미니막스 하일로 AI, 이렇게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링 AI하고도 조만간 협업을 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AI 회사들과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대표님께서 앞서 많은 사례들을 좀 공유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영화 제작 단계에서 AI를 도입한 이후에 좀 그 변화의 속도를 가장 빠르게 좀 체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작업량이 많이 늘었는지, 이제 궁극적으로는 VFX 산업의 인더스트리가 더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이게 도입한 지 얼마 안 됐고, 내부적에서도, 과연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어떻게 쓸까를 좀 되게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특히 웨스트월드는 한 256명이 하나의 작품의 한 컷을 위해서 같이 하고 있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AI가, 검증되지 않으면 내부에 시스템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R&D 파트에서 그 부분을 열심히 계속 실제 작업했던 데이터와 AI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계속 저희가 비교해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잘 사용하고 싶어서 그런 솔루션을 좀 찾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특히나 저희가 실제 작품을 일을 해보면 200명이 목보다 훨씬 더 많은 300명, 400명이 일할 수 있는 양들이 항상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명이 400명 할 수 있는 AI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걸 통하면 한국은 뭐 특히나 뭐 글로벌 쇼도 저희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는 꽤 많은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발휘해서 그 모든 작품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런 시장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거는 AI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그럴 수 있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계속 준비 중이고, 이게 저희가 VFX 단순히 VFX뿐만 아니라 이런 제작 환경의 여러 분야에서도 분명히 조금씩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합쳐지면 훨씬 더 이 산업 자체에서 AI를 되게 잘 쓸 수 있는, 그게 곧 금방 올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으로는 이제 AI의 한계점과 더 적극적인 활용에 앞서서 좀 산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여기 이제 영화 산업 관계자분들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열띤 토론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 감독님께 일단 질문 먼저 드리고 싶은데, 그 AI 제작 컨텐츠를 봤을 때 이제 종종 좀 특유의 어떤, 저거 AI인가? AI 같다라는 좀 질감들이 남아있는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애니메이션은 그 부분을 이제 이 AI가 있기 전에도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이라는 고유의 영역이 조금 있었었는데 실사 영화에서 CG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어찌 보면 그 판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실생활로 너무 구현을 잘하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오히려 손맛이 더 느껴지는 애니메이션 쪽으로다가 저의 작품의 방향과 이제 이런 쪽으로만 기획을 해서 꾸준히 이렇게 작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작품이 가지는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조금 더 관객들이 더 많이 보고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가기 위한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작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AI라는 도구가 생겨서 그걸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들이는 정성에도 돈을 지불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정성이 그 산업적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AI라는 작업이 어찌 보면 그런 품을 조금 덜 들인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이 도구를 활용하면서도 마지막에 사람이 품이 들인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주는 것들이 보면은 앞에 기획 단계와 마지막에 사람이 품을 들이고 이 가운데의 공정을 조금 더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이 어떤 작업의 효율성도 주면서 사람이 줄 수 있는 매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애니메이션이 보면은 약간 헐리우드 스타일의 캐릭터 표현이 있고 일본 방식의 이제 표현들이 있어서 저희 스튜디오는 조금 그럼 한국의 그런 형태는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는데, 오히려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더 뭐랄까 뭐를 넓힐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더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감독이 보면은 습관적으로다가 어떤 구도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궁지에 몰리면 습관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빠른 해결점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AI는 그런 굉장한 의외성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준 의외성에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을 들여서 이거를 사람이 가공한 정성을 들인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영웅문색 작품이 너무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윤발이라는 배우님이 계신데 처음에는 우리가 2D로다가 이걸 그려서 그 배우님을 대체했는데, 이랬을 때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저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나온 것들, 이 세 가지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거기에 딱 도달했을 때쯤 이 작품의 형태를 이제 바꾸어 보일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고유성과 독창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AI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 김인정 감독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AI로 영화를 만들고 계셔서, 이제 뭐 클링 AI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영화 AI를 만든 이제 영화들도 이제 계속해서 좀 출품하고 또 현장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제를 많이 다니다 보시면 좀 관객들의 반응이 AI 영화다라고 이제 보여줬을 때 좀 어떤지, 퍼스트 피드백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 아직까지도 선입견이 있다면 그 왜 그런 것 같은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를 다녀왔었는데요. 이탈리아가 굉장히 AI에 좀 거부감이 있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보수적인 축제를 또 갔었어요. 네, 갔었는데 제 영화 춘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스릴러 영화인데요. 제가 중간에
유머 코드를 조금씩 넣었거든요. 근데 그 이태리에서 이제 시사를 할 때 너무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AI 영화가 거의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너무 다들 웃으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진지한 장면에서도 웃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옆에 너무 궁금해서 왜 이렇게 웃는 거냐 물어봤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제 옆에 관객은 이게 좋은 거다. 웃는 게 좋은 거다. 무관심이 제일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AI라서 모든 게 어색해 보여서 웃는 건가? 굉장히 이제 저도 조금 위축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굉장히 호평이 난 거예요. 기사에는. 그리고 제가 또 이태리에 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조만간 또 갈 건데 어쨌든, 네, 제 유머 코드를, 좋게 봐준 나라였다는 것에 저는 이제 또 위로를 받았는데요. 나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피드백은 제가 이제 LA하고 홍콩, 한국에서 시사를 했을 때는 다들 굉장히 진지하게 웃음기 없이 봐주셨고, 이제 이탈리아는 워낙 코미디를 좋아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제 유머 코드를 굉장히 이제 좋게 봐줬고, 근데 일단 AI에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은 당연히 단점을 조금 먼저 찾아보려는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스토리텔링에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어색하지? 왜 이렇게 단점을 뜯어보다가 나중에는 서사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스토리텔링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선입견은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조금 안타까운, 저도 이제, AI를 바라볼 때 조금 인플루엔서들이 이제 AI를 조금 유행처럼 이제, 굉장히 화려하고, 현란한 그런 이미지들로 AI를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팔로워를 좀 많이 이제 늘린다든지, 어떤 정말 그 가장 중요한 스토리보다는 이미지 위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정말 이거를 다시 한번 가공을 하고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상식적인 그 내러티브, 그 굉장히 개연성 있게 이거를 다 연결을 하는 그런 고민이 보이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예술은 어려운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남용을 하면서, 그냥 모든 메시지보다는 이제 비주얼적으로 AI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보다는 그러니까 인플루엔서 보듯이 보는, 유행처럼 보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네. 카를로스 감독님께서도 이제 다양한 나라, 이제 고향인 브라질을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국가 스튜디오와 협업을 하고 계시고, 현재는 또 미국에 계시고, 각 지역마다 AI에 대한 활용 방식에 대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허용 범위의 치가 좀 각각 국가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현업에서 느끼시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I think what AI brings is a lot of hope and questions. I think for artists, it gives an opportunity. For some artists, it gives an opportunity for expression and being able to tell their stories in a way that is doable, in a way that it's possible, without the big support of the big studios or the funding and all that. So, but for the places where they do have funding to do AI, and how to use AI is always a big question because sometimes the perception or the challenge for AI is depending on the software or the AI tool that you're using. There is a lot of questions about where that source material is getting from. So the regulation of AI is a big question. So once you have bigger projects, bigger studios, the question comes in, the legal questions comes in, like, is this, created by you or is created by referencing other people's work, and how does that work? So that question, I think, is still in people's head everywhere.
So everywhere that I go, there's a lot of like talk about trying to figure out what's safe to use and what is also something that how to regulate and how to make it feel that you create something that belongs to you and not belongs to, somebody else. And I think that's been the big question everywhere. And I think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s are very similar to what we see here. It's a lot of trial, it's a lot of learning how the engine works. It's a lot of time, like hours, making it work the way you want. It's not easy. People think, oh, AI, you put a prompt and you get it. No, every time you put a prompt, something else comes in. It's very difficult to get consistency. It's very difficult to get good quality. There's a lot of mistakes. So it takes a lot of time. So it's the future is like the artists will sometimes have to work harder to get what they need to get, but they will have a little bit more independence in creating, which is good. So everywhere I go, and there is a great interest in using it. There are some efficient way of using it. For example, for changing lip sync or changing facial expressions or changing characters in a scene or make something come to life that's not like it's far away. You don't need a lot of creating crowds. And so things are very efficient and I've seen working really well. But at the same time, we face the big challenge about, copyright, a consistency of work. So it is still very much like a lot of back and forth and questions about it. More questions than solutions, I would say. 손 대표님께 좀 그 규제에 대해서 좀 질문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VFX 업계가 지금 AI 기술 개발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없어져야 하는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웨스트월드가 지금 참여하는 분야는 이제 상업적 영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다른 쪽 분야하고는 좀 생각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처럼 우리가 AI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이 개봉하기 전에 혹은 개봉한 후에도 사실 이 소유권은 결과적으로 제작사라든지 배우라든지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사용할 때는 좀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웹상에 올려서 뭔가를 AI 작업한다는 거는 아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에 어떻게 보면 폐쇄된 서버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훈련용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저희는 똑같이 한 작품을 만들 때 함께 참여하는 스텝이기 때문에 또 그 스텝 안에서도 VFX 분야 안에서도 200명이 넘는 아티스트가 붙어서 같이 작업을 하니까 그 안에서 누군가 AI를 이용해서 이 작품에 도움을 되는 어떤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 또 그 사람이 한 거는 분명히 AI 툴을 사용한 건 맞는데 과연 100명이 넘는 모든 스태프들이 이 작품을 위해서 1년, 2년 동안 노력했을 때 우리가 사용했던 어떤 AI를 썼다는 그 일부분 그걸 가지고 뭐 영화에 포기한다든지 하는 거는 아마 다른 스태프들도 그걸 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작품을 보는 뭐 언젠간 해결되겠지만 지금은 아까처럼 막연하게 AI를 뭔가를 작업을 하면 너무 쉽게 뭔가 나온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AI를 통해서 우선 고민을 하고 그 도움을 받은 건 맞지만 그게 AI가 다 뭔가를 해결해 준 건 아닌데 인식 자체가 너무나 이제 초보기에는 AI 효율성 때문에 강조했던 부분이 지금은 AI를 쓰면 작품에 너무 쉽게 그래서 폄하되는 그 부분 혹은 저도 되게 VFX 아까 비포에서 이 작업 쇼를 보여줬지만 저도 사실 저걸 만들 때마다 우리가 이걸 작업을 했어 뭔가 알고 싶은데도 되게 그 부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객들은 저걸 모르고 봐야지 더 재밌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너무 이미 근질근질한 거죠. 이거를 우리 했어라고 알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모르는 게 관객들이 그 어떻게 내러티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왜냐면 배우들도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을 하지만 안 되는 것들을 또 보조적으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거를 다 얘기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그 상황, 작품의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규제도, 결과적으로 쓰는 사람에 대한 스스로의 해결해야 될 문제라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규제보다는, 조금 더 많은 교육,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이걸 어떻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람을 더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AI를 더 잘 쓰면서도, 뭐랄까요, 규제 없이도 잘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AI 정말 이거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어를 공표하는 순간,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신비함, 기대감을 다 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만큼은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이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빨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AI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창작 활동에 도움되는 툴로서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쪽 분야는 아까처럼 이거를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전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일단 뭐 저희 쪽 분야 VFX 쪽은 규제가 좀 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다 잘 들어주셨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저 앞으로 3년에서 뭐 5년 뒤 벌써 2030년이죠. AI가 영화 산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손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첨언을 하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그 내부적으로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도 제가 그림을 그리고 나의 영감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크리딧의 문제는 약간 양심의 문제와 여러 가지가 아직은 겹쳐 있는 문제여서 우리가 영화에서 크리딧에 누구 한 사람의 이름을 넣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는 부분인데, 그걸 어느 영역까지 갈까 이런 고민들은 너무 말씀처럼 토론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작가가 시나리오를 너무 잘 썼는데 무슨 만년필글을 썼어? 이것까지 해야 되는 문제의 문제인지, 아니면 작가가 쓴 어떤 구절이 나의 양심의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AI는 한국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정말 놀라운 기획자들, 수많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너무 좋은 소재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비율들, 그리고 제작 기간의 비율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제한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AI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뭐랄까, 어찌 보면 저 같은 경험이 있는 수많은 창작자들이 다른 것과 결합을 해서 너무 신명나는 프로젝트를 세계 사람들한테 자주 빨리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선택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너무 좋고요. 또 한국의 그런 많은 창작자들이 단순히 이거를 뭐 도구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 창작의 이런 것들을 넓히고 또 한국 애니메이션의 가능성과 재미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어 가지고, 저도 이제 근래에 이제 스태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그냥 단순한 긍정에 있어서 긍정의 논리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AI가 이제 새로운 장르로 완전히 자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방송국, AI 프로덕션, AI OTT, AI 아트, 모든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로 등장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이 꼭 숨을 불어 넣어야 AI가, 살아 숨쉰다는 것. 네, 그래서 AI 자체만으로 뭔가, 생성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뒤에는 항상 인간이, AI를 주도하는,
어떤 주인으로서 네, 굉장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네, 그런 새로운 형태의 회사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예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Yeah, I agree. I think that it is very much a tool and requires the vision of the creator, the director to lead that tool to however is the outcome of the product, you know, and we're just at its infancy, is very early days of AI, even though it's growing fast. It's early days of AI, and we all here to learn. Like every time there's a new technology, there's always the fear of like the previous one would end. That happens with 3D when 3D came and 2D was going to be dead. 2D is not dead. You know, 2D evolved and 2D became something else. And continues to impress and to draw people to the art of animation. And for special effects, AI will be an amazing tool. Will continue to be an amazing tool. We'll get better. We just have to find the check and balances. Like I think each company would develop their own proprietary or their own safe AI to work, so we don't get into the questioning about like where are you stealing that from, where are you grabbing that from, you know. It's the same way every process will happen. So I think that is going to be the next step, and we have just to be open for that to happen, and be open to learn, you know. But never forget your inner artist, because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that's going to make the difference. It's not so much the software, but your mind. So. 저는 이제 3년 뒤에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AI를 접하면서 볼 때는 이제 기술이 이제 평준화되고 누구나 이제 잘 쓸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과거에는 글을 쓰시는 분들이 이게 과연 표현이 가능할까? 스스로 뭔가 가둬놓고 글을 썼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어떤 새로운 그런 장르에서 또 새로운 장르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또 많은 이제 일자리가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시간은 한정됐기 때문에 되게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겠죠. AI를 어떻게 잘 쓸 건지,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럼 다시 원론적으로 보면 툴은 AI를 쓰지만 방식은 또 과거로 가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은 작품들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작품들이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만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작품을 일부의 한 소수 인원들 그 단체에서 만들었지만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작품들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기회가 열릴 거라 생각하고요. 그에 못지않게 생각만 좋은 게 아니고 퀄리티도 좋은 작품들이 나와서 오히려 뭘 볼지 고민해야 되는, 그리고 어떻게 내 작품을 잘 보여야 되는 고민들을 하는 즐거운 행복한 고민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AI 특화된 국제 영화제들이 지금 현재에도 각 국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부국제에도 언젠가는 또 카테고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기대야 아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정말 궁금하신 질문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 my name's Kimber Lim. I'm a recovering visual effects producer. I am very grateful for for you guys coming onto the panel and being pioneers in this field of filmmaking. There's so many different aspects of filmmaking, many different stages, and we all talk about AI being a tool in the process of making these films, and we understand, generally what the technology kind of and the force behind it is. But for you personally, where do you feel is the most useful for you when it comes to the creative aspects
of using this, to make whatever it is that you're trying to make better, in relationship to the different stages of filmmaking.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니까 애니메이션 걸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캐릭터 하나를 딱 만들었을 때 이 캐릭터를 조금 다양한 포즈라든지 턴어라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캐릭터가 우리한테 맞는지 적합한 걸 보고 싶은데, 이전에는 그 턴어라운드와 이런 응용 포즈를 그리려면 그것만 그리는데도 한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고 그랬는데, 그런 시간이 몇 시간이면 내가 이거를 더 심도 있게 들어가기 전에 캐릭터들을 턴어라운드와 응용 포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너무 또 놀라운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액팅에 있어서는 그 얼마 전에 사전 미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애니메이션은 조금 예를 들면 미국식의 걷는 게 있고 일본식의 걷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딱 그 걷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 AI를 통해 가지고 어떤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그 캐릭터가 걷는 방식을 미리미리 볼 수가 있어서, 이 캐릭터 걷는 방식은 여기에 맞기 때문에 이거를 작업에 응용하면 되는구나,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 미술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을 할 때에도 결국에 어떤 정도의 고민이 있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제가 가장 편리하게 하는 배경의 방식, 이런 방식으로 딱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AI가 있어가지고 미리미리 여러 형태의 화가들과 이제 그림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그림을 오히려 보여줘서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작품의 빛깔을 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입싱크,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입싱크가 굉장히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입을 맞춘다라는 게 이게 너무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일본어가 뭐랄까, 애니메이션이 준 가장 혜택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어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몇 개만으로도 입이 딱 만들어지는 굉장히 그런 언어의 특수성이 있었는데, AI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언어가 미리 그 입모양을 한국 언어로 볼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런 작업은 애니메이션을 한 10년, 20년 한 사람이어야지만이 그 세종대왕님처럼 이런 입모양을 딱 잡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입모양을 잡아내는 것들도 2D에서 나오는 거는 너무, 저도 그걸 보면서 너무 소름 끼치게 혁신적이기도 하고 대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애니메이션에서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VFX 쪽에서는 제일 먼저 준비 단계 프리 프로덕션에서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화를 분석하고 키 이미지를 이제 제공할 때 아티스트가 실제 작업하기 전에 무수한 이제 자료를 검색하고 본인들도 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는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전체 일정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사용할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부담감이 엄청 큽니다.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AI를 통하면 기본적으로 AI가 처음부터 우리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을 많이 해주는 것도 있고, 혹은 우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러프하게 제공했을 때 조금 더 우리한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 작업을 해주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저희가 같은 시간을 썼을 때 더 다양한 장면들을 그려서 감독과 혹은 제작자와 그걸 계속 논의하는 과정을 걷는다는 거는 우리의 회사의 시간을 세이브해주기도 하고 아티스트의 시간을 세이브해주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시간을 세이브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장에 생기는 돌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저희가 빨갛게 만들어주세요,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거는 작업하기 쉬운데 이미 찍혀 있는데 이 배우가 눈을 좀 더 빨리 떴으면 좋겠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주문이 와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렇게 찍었으면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못 찍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후반에 있는 저희한테 이제 고민 상담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이걸 외면할 수 없으니까. 근데 작업하기 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이 눈을 모델링을 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고민을 AI한테 물어보면 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게, 결과적으로는 이 모호한 어떤 작업 의뢰를 오히려 AI는 되게 쉽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시간 안에 잘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늘 우리는 고민이었는데, 이런 분을 AI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는 이 시간, 세이브된 시간을 다른 곳에 더 잘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과 AI가 협업을 잘 통한다면, 정말 많은 시너지가 발생할 거고, 그 시너지가 개인적인 도움만 되는 게 아니고, 같이 협업하는 팀에게도 엄청나게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엄청난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Specific question about what we saw in the second video today. I'm not sure whose video that was. It looked like we saw an animated version of a scene from the Netflix show, TV series, Adolescence. Was that a previs or was that an animation derived from the live action series? And if so, why? Yeah, that inspired me. I created that. I was so inspired by Netflix Adolescence, and I was especially inspired by the long take from start to finish. So as soon as I saw the first episode, I thought, oh my God, I want to recreate that with AI. It was very experimental for me. I just wanted to see how it works because I know how much effort, it's such hard work to, actually shoot a long take with staff members. You really have to have a good communication. I've experienced that myself as an executive producer. So I thought I wanted to compare the workflow. So I tried that with AI. And I said at the end, the credit inspired by Netflix. Of course, I put the credits. And, it was just an experiment for me, to see how smoothly AI can, actually recreate this compared to actually working with real human, camera crew. Yeah. While it appeared to be accurate for most of it, it then appeared to be inaccurate and add in American police cars, not British police cars. You're right. Yes. It was just a creative experiment on my part. Yeah. Thank you. I also wanted to answer your question because, I do, creatively, I think the best part for me working with AI tools is that they constantly evolve. So that helps me to evolve as a person and to push boundaries and really challenge myself. I think that is the most useful aspect of using AI. Compared to when I worked with humans as a team, it was kind of difficult because some people, they want to stay in the status quo and they don't like to try new stuff. And the company as well, they want you to just keep doing what you're good at. But actually as a person, my ultimate purpose in life is to evolve as a person and to really break my boundaries and break my own shell. So that was the most helpful creative aspect of working with AI. Thank you. 네.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열띤 대화를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저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하는 메시지는 AI는 영화의 본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과정을 줄여줄 수도 있고 상상 속의 장면을 좀 구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핵심 여전히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또 세계관에 대한 표현에 달려있다고는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두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못한 얘기는 아메리칸 필름 나잇에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